지금까지 국민 사서함을 통해서 접수된 민생 경제 관련 주요 사안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이군요. 50대 식당 운영. 참고로 저분은요, 실존 인물을 아니시고 AI입니다. 여기 AI 수석님이 와 계신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코로나 때 대출을 받고 성실히 이자를 납부했지만 고금리와 비상계엄으로 소득이 줄어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자 보전 지원으로 장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 PD님 말씀. 네. 네, 저희 죽산면에도 청년 상인들이 한 10팀 정도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는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그 코로나 시기를 다 버텼습니다. 다 버티고 이번에 그 김제시청에서 하는 2차 보전 그 지원 사업 때문에 신용보증 기금에 저도 이제 자영업자가 돼서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들 이걸로 좀 숨통 좀 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취지에 공감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끄떡끄떡하고 계시는데 소관 부처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다 국가 재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자금을 썼잖아요, 그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근데 개인 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국가가 부담한 건 거의 없고 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극복하는 바람에 개인 부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보다 그때 코로나 극복하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되게 우리보다 한 5% 가까이 더 늘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 정도에서 혹시 아세요? 저기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게 대충 몇 퍼센트 한 늘어났던데? 그 미국 같은 경우 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늘어났는데. 우리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뭐 많이 안 늘어났죠. 근데 그 차이가 5%라고 보면 그냥 작게 잡아서 사실 5%면 우리 국가 GDP로 2,500조 정도 잡으면 5%면 얼마예요? 75조 원이죠. 75조 원이 사실 국가가 부담할 거를 개인한테 다 전가한 겁니다. 이거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수십조 원, 100조 원 가깝게 우리는 다른 나라는 국가가 부담했는데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이 빚으로 견뎌온 거죠, 코로나를. 이만큼 사실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금융위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런 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 뭐 PPP니 뭐 이런 제도 도입해야 된다, 탕감해야 된다. 저도 사실 선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하려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얘기하고 누구는 열심히 가는데 왜 그거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기해주거나 저 대환 대출 원하잖아요. 좀 저리로 장기로 바꿔달라는 거. 왜 그거 해주냐? 속된 말로 버릇 나빠진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먼저 대통령께서 제시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코로나 위기가 났을 때 이 부담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분담을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부는 가능한 적게 쓰면서 사실 부채로 일단은 막으면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경기가 좋아져서 부채를 다시 상환한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면은 부채는 늘었는데 또 금리는 올랐잖아요. 고금리가 됐잖아요.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쟁자는 더 세지잖아요. 온라인이라든지 더 대규모 기업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결국 이 귀결되는 부분은 빚이 더 크게 늘어나고 상환은 잘 안 되고 그럼 사회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개인적인 부분으로 볼 거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개인적인 접근을 하면 아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맞지요. 성실하게 상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국 사회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진짜로 자영업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절박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새 출발 기금이라든지 새 도약 기금을 통해서 부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거를 계속 그쪽을 쫓아가봐야 사회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더 절박한 시정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는 게 결국 사회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개인한테도 삶의 재기의 길을 주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보완 장치들 가져가면서 저희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는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는데 대신 국가 부채가 늘어났죠. 우리는 힘없는 개인들한테 다 전가했다. 물론 이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막 갚았죠. 근데 못 갚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내년 예산에서 이걸 인수해서 탕감하는 예산을 좀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채를 어떻게든지 공공부문에서 재원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면 바로 그 반론이 나와요. 그거 도덕적 회의를 유발한다. 그거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냐 해주지 마라. 지가 돈 썼으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 시용불량 만들어가지고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집니까? 오히려 퇴출되죠.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장이 새로 오셔서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좀 세게 하세요. 그리고 저 재정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 예, 대통령. 제가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막 하고 싶은데 여론 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게 어떤 게 진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뭐 전체 부가 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경제 볼륨이 커지면 모두가 혜택을 보거든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히 제가 총괄적인 숫자들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미국은 한 17%, 18%포인트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고요. 유럽은 한 8, 9% 정도 있고 우리가 한 3, 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것도 그냥 약간 좀 극단적인 거고. 근데 당시에 집합 금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을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막은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 건강 때문에 그랬지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회 혜택을 위해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막은 거니까 국가 응당 보호전에 중에 맞는데 이미 그때 이제 뭐 대출로 해서 몇 년간 갚으셨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 남아 있는 버텨 뭐 많은 분들이 또 사업을 이제 정리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초기에 그런 그 논의를 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러면 4, 5년 동안 갚으신 분들은 또 뭐냐라는 게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를 해결하는 데 10조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대출 이미 이제 탕감할 수 있는 부분 1, 2조를 좀 감당할 수 있을 거고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재정이 좀 도와주고 재기하고 이런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해봤는데 10조란 돈이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재기를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한번 이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 중소벤처부에서 합니다. 금융위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사회 공론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게 칭찬을 해주고 좀 못한 사람한테는 좀 잘하게끔 인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감하고 뭐 부채를 뭐 없애주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형평성도 있으니까 그동안 잘 갚은 사람한테는 잘했다. 그래서 그냥 0.5%의 금리로 좀 대출을 더 해준다든가 뭐 그런 좀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약간 금리 이번에 이제 금융위가 만든 거는 금리를 지금 가능한 뭐 가장 낮게 하고 한도도 넓혀준 것까지는 이번에 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일부 혜택을 누리는 건데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감당이 안 된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어쨌든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홍서천 사장님이시지. 그래서 전화하셔도 우리 홍 사장, 홍 사장. 홍 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이제 재정이 좀 들어가는데 열심히 잘 갚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자를 더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는 돈 안 빌렸는데 난 돈 안 빌렸는데 왜 난 혜택이 없어라고 하는 게 자영업 안 하고 돈 안 빌렸던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자영업자 잘못이냐 다 빚진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합금지명 제가 제일 먼저 그때 시작하긴 했지만 온갖 규제를 가하죠. 영업시간 제한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에 안 다니까 영업 안 되고 장사 망하고 빚 늘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재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죠. 즉 온 국민이 다 감당했어야 된다.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저로서도 뭐 권한도 없고 말을 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 안 해줬는데 조금밖에 안 해줬죠. 지금이라도 사실 그거는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영업자를 잘 갚은 사람이든 못 갚은 사람이든 그 집단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일반 빚지지 않은 국민들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점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되거든요. 이 점들을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부채 청산 또는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 혼자만 너는 남이야 칸치고 살 수는 없는 거여서 공동의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좀 용인을 해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욕을 해요. 네. 왜 거기다 해주냐. 근데 공동체라는 생각을 좀만 더 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 토론이